얼마 전 우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를 통해 실행했고 그 결과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던 모두 그 결정에 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모두 함께 뛰어주시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는 미국과 같은 간접 선거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한동안은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맞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접 선거는 바로 독재, 민의의 찬탈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간 우리 역사 속의 대통령 간접 선거는 그저 저 야만의 시대의 한 시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그 결과 지금의 직접 선거라는 결과물을 가져오다 보니 간접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사 속의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대통령 선거부터가 간접 선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선출된 날은 1948년 7월 20일입니다. 재헌 국회가 선지 3일 후의 일이지요. 당시는 여건상 직선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마치 학급 반장 투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 후보자가 출마를 한다기보다 의원들이 누가 이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추천을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정파 간의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겠습니다만 또 이 추천된 분들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개표도 용지 하나씩 펼치면서 큰 소리로 아무개라고 하면 대형판에 카운트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식 입후보 절차가 없다 보니 김구 선생의 경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난 이런 정권에는 입후보 안 한다 하셨는데도 개표 결과를 보면 득표 현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족수 3분의 2의 득표자가 선출되는 방식이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92%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죠. 김구 선생도 7% 정도 득표를 합니다. 생각보다 낮지요. 난 안 해 했으니 거의 이승만의 단독 콘서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초대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 저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민주덕이다 라고 폄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경험이고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직선을 통해 2대 3대 대통령은 선출이 되지요. 그런 다음으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대로 2대 3대는 이승만이 직선을 통해 연임을 하죠. 그리고 4대 대선에서는 우리는 다시 간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이승만의 독재 때문입니다. 직선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결국 독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게 4.19가 되지요. 4.19 이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이 곧 독재라는 등호는 성립되지 않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각 책임제 하에서도 실권은 제한받지만 대통령은 존재하니 우리는 그를 간선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엔 직전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폭망을 하고 야당이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며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그때 민주당내는 신구파로 나뉘어 정권 다툼을 할 때이고 양파벌 모두 실권이 없는 대통령보다는 총리 싸움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윤보선은 신구파 모두에게 추대된 대통령 후보로 당시 양원제를 채택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찬성을 통해 결국 선출이 됩니다. 왜 반목하던 양 계파가 단일 후보를 둘 다 찬성했을까요?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 신파는 좌파의 장면을 풍리로 만들기 위해 구파의 윤보선에게 대통령 자리를 먼저 던져준 거고, 열세의 구파는 총리나 대통령 중 하나라도 받아야 했기에 이런 정치적 구도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했던 당시에 선출된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의 신물이 난 국민들의 트라우마 속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통한 간접선거로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윤보선입니다. 우리가 독재시대 간선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박정희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시점이죠. 7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때는 직선제였습니다. 그 직후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그때 후보는 김대중 후보였죠. 50여만 표 차, 50만 표 정도의 박빙의 승리를 거둔 박정희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에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무소불위의 대통령, 사실상 총통제를 만드는 유신체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간접 선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초헌법적 조직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답정너 게임을 박정희는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역사 속의 박정희는 독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화된 그의 무도한 정치적 행보 때문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답정너 선거로 8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국민들은 넋놓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게 되고요. 이때가 1972년 체육관에 모인 총 2359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단 2명의 표가 박정희라고 적시되지 않은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그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효표는 있지만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야만 그 자체지요. 그 무효표도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그래서 야만의 시대라고 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한 표는 골석에 의한 것이고요. 한 표는 당시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종이에 반장선거처럼 적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박정희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한자가 틀렸던 거죠. 그래서 무효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4년 후 다시 간선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북한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팩트고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 어른들은 저 짓을 용인하면서도 북한의 선거제도가 100% 찬성이 어떠하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운운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계층 갈등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추억으로만 여기는 계층이 있을 때 그게 이해가 가지가 있는 후배 세대들이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계층 갈등의 또 세대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박정희가 탄생시킨 그 연병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 안 챙겨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 얘기를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배락맞을 단체의 탄생은 그 이름도 더러운 유신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라는 것이 집권자 박정희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탄생하게 된 히틀러나 무솔리니도 울고 갈 만큼의 파쇼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이 단체의 주요 기능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통일과 관련된 정책의 인준 그리고 역겹게도 국회의원 선출의 기능까지 갖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기억하는 세대들도 대부분 대통령 선출까지는 기억을 해도 국회의원까지 얘들이 뽑았다고 하실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의 직선으로 뽑힙니다. 여러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직선입니다. 일단 저들은 30살이 넘는 우리 국민이어야 하고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인을 비롯해서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반공연맹과 관련된 간부, 지역 농협의 조합장 이런 등등 전형적인 관변 성향의 지역 유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권 성향의 인사는 법정 추천일 수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체육관에 모여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정희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겁니다. 투표율 100%, 찬성률 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의장이 대통령인데요. 통일 정책의 사안을 표결할 때 대통령 앞에서 기립 형태로 표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북한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꾸 그때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출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유신정의회라는 이름의 단체로 수십 명의 명단을 넘겨줍니다. 이들에게. 각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단체 명단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로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체육관 선거 듣기만 해도 우리가 왜 그리도 직선제 대통령제에 함몰되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작태는 좀 더 이어지죠. 1979년 10월 박정희가 여흥 중에 사망한 후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도 이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손에 의해 찬성 2365표, 무효 84표에 의해서였습니다. 반대는 없죠. 그리고 살인마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뽑힌 11대 대선에서도 이들은 체육관에 모이고요. 그리고 민족 앞에 부끄러운 찬성 2524표, 무효 딸랑 1표를 행사합니다. 전두환은 11대 12대 2번을 대통령합니다. 그런데 12대 선거에서는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이기에 별도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요. 이들은 간판만 바뀐 채 다시 체육관에 모여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 독재자의 존재 유지를 위해 대통령 간접 선거제가 이용되다 보니 지금의 우리는 생리적으로 간선보다는 직선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간선을 해본 사람은 이제 너무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세대가 직선만 경험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간선이냐 직선이냐가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과 절차의 역사적 정당성이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